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한 일이란 라합의 집에 들어가 그녀를 만난 후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온 것이 전부인데,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보고를 할 수 있었나요? 여리고에 파송된 두 정탐꾼의 보고는 허위 과장 보고였나요? 아니면 믿음의 보고였나요? 과대망상과 믿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시딤이란 어떤 곳인가요?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의 시딤은 요단강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야영하기 좋은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라고도 부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평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잠시 머물며 준비한 곳입니다. 두 정탐꾼이 들어간 여리고는 어떤 도시이며 왜 여리고를 정탐했나요? 여호수아 2장 2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98m나 낮은 곳에 있었고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도시였으며 가나안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리고는 또한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샘물을 소유한 성읍이었고 종려나무의 성으로 불려지는 풍족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에서 일전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BC 1400년경에 벌써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리고는 여러 번 언급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두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가나안의 정탐은 백성들의 불신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명기 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의 정탐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정탐꾼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간담이 녹는 반면에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 이야기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은 무엇이 달랐나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했던 그들의 보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서 돌아왔습니다. 기대에 찬 백성들에게 그들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안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한마디로 땅은 좋지만 차지할 여건은 못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그러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나의 신앙인가요?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러나를 외치면서 불신과 불만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공포와 불만은 얼마나 빨리 대중에게 퍼져나갔나요?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2정탐꾼에게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약속보다는 형편을 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의 12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0정탐꾼의 보고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호수아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리고에 파송되었던 두 정탐꾼은 라합 덕분에 무사히 살아서 시딤의 진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정탐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보고는 일종의 허위 과장 보고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한 일이란 라합의 집에 들어가 그녀를 만난 후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온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위기로 보아 그들이 도착하던 날 곧바로 여리고 왕의 추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황상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측에서 바짝 긴장하여 도처에 방어망을 쳐놓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에게서 얻은 정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허위 과장 보고였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보고였을까요? 두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38년 전 모세의 명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 이외의 정탐꾼들은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40여 년이 지나 여리고를 다녀온 이후 후배 두 정탐꾼의 보고도
바로 이런 차원의 보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닌 자에게는 믿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정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 여리고를 정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는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에 파송되었던 두 정탐꾼의 보고는 허위 과장 보고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